이혼이라는 정말 힘든 과정을 겪을 때 재산이나 위자료 문제도 물론 머리가 아프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문제가 있죠. 네, 바로 우리 아이에 대한 권리, 특히 친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공동친권을 둘러싼 실제 법정 사례를 가지고 이혼 후에 부모의 권리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한번 쉽고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그 핵심적인 감정? 그 갈등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부부 사이는 끝났어도 부모로서의 끝만큼은 절대 놓을 수 없는 그 마음.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결혼 10년차 부부였던 지훈 씨와 혜진 씨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두 사람은요, 이혼의 다른 모든 조건에는 정말 다행히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8살 아들 민준이에 대한 문제에서만큼은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죠. 쟁점은 바로 친권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이혼 후에 아빠로서의 법적인 권리마저 완전히 잃게 될까 봐 너무 두려웠던 거고요. 반면에 혜진 씨는 당장 아이 통장 하나 만들려고 해도 전 남편한테 일일이 동의를 구해야 하는 그 현실적인 불편함이 너무 걱정됐던 거죠.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또 양육의 효율성, 이 둘 사이에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된 겁니다. 법원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 보기 전에 우리가 정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두 가지 법률 용어,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인데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보세요. 흔히들 친권이랑 양육권, 그거 그냥 아이 키우는 권리 아니야? 하시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양육권은요, 말 그대로 아이를 내 곁에 두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함께하는 권리예요. 반면에 친권은 좀 더 법적인 개념입니다. 아이의 여권을 만들거나 학교로 옮기거나 아니면 중요한 수술에 동의하는 것처럼 법적인 보호자로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권한이죠. 완전히 다른 개념인 겁니다. 최근 법원의 경향은 아주 명확합니다.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 양육자가 친권까지 함께 가져야 혹시 모를 긴급한 상황에서 아이를 위해 가장 빠르고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공동친권을 원하는 부모님들은 점점 늘고 있지만 법원은 여전히 효율성과 아이의 안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모든 판단의 중심에는 아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훈 씨와 혜진 씨처럼 부모가 도저히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법원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걸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부모의 자존심? 아니면 누가 더 권리가 있느냐? 그런 게 아니고요. 오직 자녀의 복리. 다시 말해서 아이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에 무엇이 가장 이로운가 하는 점. 이게 바로 법원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친권은 부모의 권리라기보다는 아이를 위한 책임에 가깝게 해석되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은 아주 현실적인 입장을 정해놨어요. 원칙은 단독, 예외는 공동. 왜 그럴까요? 이혼한 부모가 공동친권을 행사하다가 사사건건 부딪히고 갈등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갈까요? 바로 아이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바로 그 점을 가장 우려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공동친권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법원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가 이혼 후에도 아이를 위해서 정말 원만하게 협력할 수 있고 또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의 깊은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이의 정서적 안정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그럴 때는 공동친권을 허용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부모의 협력 의지가 아이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아이를 직접 키우지 못하는 많은 부모님들이 갖는 또 하나의 큰 걱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의 단독 친권을 가진 부모에게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긴다면 혼자 남겨진 우리 아이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아이를 매일 보지 못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지점이죠. 내 권리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과거와는 좀 달라졌어요. 친권이 자동으로 살아있는 다른 부모에게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살아있는 부모가 법원에 저를 친권자로 지정해 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법에서 정한 청구 기간이 좀 지나더라도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면 이 청구를 받아들여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를 보호할 울타리가 비어있게 두지 않겠다는 법의 강력한 의지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이 현실적으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이 법적인 다툼을 넘어서서 우리 아이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몇 가지 조언을 드려볼까 합니다. 핵심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동친권이라는 이상보다 그 뒤에 따르는 현실적인 불편함을 먼저 따져보세요. 감정적인 갈등이 계속될 게 뻔하다면 그건 아이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둘째, 친권자라는 그 법적인 이름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아이를 주기적으로 만나고 교감하는 면접교섭권을 충실히 활용하는 게 아이와 유대감에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서류보다 중요한 건 실제적인 관계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결정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이의 상황에 따라, 아이의 성장에 따라 얼마든지 법원을 통해 바꿀 수 있습니다. 이혼은 부부의 연을 끊는 것이지 부모와 자식의 연을 끊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법적인 절차와 깊은 고민의 끝에는 결국 이 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아이의 행복한 웃음이죠. 이 점을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하고 올바른 해답을 찾는 길이 될 겁니다.